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남 3구는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 대출 없이 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과는 무관하다라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강남 3구 아파트는 15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많아 대출 없이 구매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초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경신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주장대로 과연 초고가 아파트는 기준금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강남 3구가 기준금리 인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데이터 과학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2022년 6월 14일자 헤드라인입니다. 경기에 대한 공포가 자산시장을 약세장으로 밀어넣고 있다. 미국 주요 일간지가 경제 관련 기사를 톱으로 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미국 연준이 6월 22일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의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한 번의 0.75% 인상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역시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역시 7월에 빅스텝인 0.5%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맞추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 연말 2.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유가 급등 및 원자재 공급난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0년 전 수준인 2.75%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보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 구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GDP 대비 수출입 역사적 평균인 86%를 차지하는데 최근 3년간 줄어들다가 2021년에는 84.8%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2022년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 등의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확대는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반도체, 소재, 부품, 전자제품을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 순환 주기와 주택시장 순환 주기는 서로 다른 시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순환 주기에서는 경기 침체 후에 경기 회복기가 오고 그 뒤에 성장기가 오면 곧 경기의 정점에 다다른 후 하락기를 맞이합니다. 반면에 주택시장 순환 주기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주택시장의 최고점에 다다르고 그 뒤에는 하락기에 이르러 결국에는 최저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 순환 주기와 주택시장 주기는
첫 번째 순환주기와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경기 순환주기와 주택시장 순환주기가 서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날까요? 경기 하강 국면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에 따라 화폐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화폐량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매매 수요 둔화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그 이외의 강북 지역 및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격차에 대한 원인을 대출 유무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 3구는 대출 없이 집을 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같은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남 3구가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KB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실제 얼마에 거래됐는지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락했다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특정 월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일정한 패턴으로 시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만하게 평탄화되어 상승과 하락을 적확하게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0.1%, 1% 등의 지수 변동률로는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나 각종 정책 등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실수요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매매가격 지수 곡선 안에는 수많은 실거래가가 있음에도 지수에 포함된 실제 매매 가격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거래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각 구별 가격을 계량화한 차트입니다. 2018년 11월에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고 2021년 8월에는 0.75%, 2022년 1월에 다시 1.75%로 인상된 직후에 실거래 평균 매매 가격을 시계열로 분석한 것입니다. 각각의 기준금리 인상기에 가장 낙차가 큰 지역은 강남과 서초, 송파구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와 노원구를 비교해봐도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은 송파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등 강북 지역 아파트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가 가장 민첩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심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와 더불어 고가 아파트는 물론이고 초고가 아파트 또한 동반으로 하락합니다. 올 연말까지 골드만삭스 예정대로 기준금리가 2.75%까지 올라간다면 언론 기사대로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를 넘어 집값 초양극화로 이어질까요? 기준금리와 아파트 매매 가격과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 모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기준금리와 매매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Y축은 기준금리를 나타내고 X축은 실거래 매매 가격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아파트는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인 한남더 힐입니다. 전용 면적 52평에 57억대 초고가 아파트는 기준금리가 높았을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낮았고 기준금리가 낮았을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높았습니다. 상관계수가 0.6에서 0.8 사이일 경우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이 초고가 아파트는 상관계수가 0.67로 기준금리와 매매 가격이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인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경우 모든 면적대의 아파트 가격과 기준금리의 상관계수가 0.51을 나타내며 기준금리와 아파트 가격이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가 아파트인 잠실 엘스 아파트의 경우에도 역시 기준금리와 매매 가격의 상관계수가 0.64로 높은 상관성을 갖습니다. 결국 기준금리가 2.75%까지 올라간다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 3구는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초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한 가치평가 모델상 수익률의 관점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높아질 경우 아파트값의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자본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섣부른 매수 타이밍으로 인한 고점 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챕터의 상관관계 분석 모델링 결과 강남구 고가 아파트들은 기준금리가 낮을 때 매수세가 강해지며 매매 가격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가 아파트인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의 과거 금리 인상기의 매매 가격의 흐름을 보면 중저가 아파트와 동반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5.2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2013년 12월에는 13.1억으로 2.1억 원 하락했습니다. 무려 14%나 하락했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고 금리가 높았을 때의 거래량보다 2022년 현재의 저금리가 지속되는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고가 아파트에 추격 매수가 붙지 않기 때문인데 근본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강남구의 초고가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또한 거래 건수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초양극화가 맞다면 최소한 신고가 경신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가장 주택시장이 안 좋았던 2012년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합니다. 결국 금리 인상기에 집값의 초양극화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만 홀로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다면 모든 가격대의 아파트가 동반 하락합니다. 앞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경기와 긴밀하게 연동하는 순환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값 초양극화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